좋아요, 구독! 이 기업 공시와 더불어서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두 가지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슬쩍 보니까 대한항공이랑 또 이녹스 첨단 소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두 개의 종목, 공시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오늘 바로 어제 이제 두 종목 다 2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의 어떤 이 수치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 전망치 그리고 향후 사업의 모멘텀까지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이 영업 손실이 감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의 모멘텀이 훼손됐다 또는 실적이 좀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장세를 아주 잘했으니까 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이 내용이 좀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업 부분에 증감폭이 있었고 어떤 사업 부분에 감소폭이 좀 있었는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를 좀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잠정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기업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항공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야 사실 제가 두말하면 입이 아프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이 주사업은 항공기 여객 사업하고 있고 화물 사업 그리고 항공 우주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직격탄을 받았던 종목 그리고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적인 측면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200%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먼저 하락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액 살짝 보니까 많이들 흑자 전환을 한 것 같네요. 예, 뭐 소폭 증감폭은 좀 있었지만 이게 좀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대한항공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2분기 반기 보고서의 예고편입니다.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액, 개별 기준 매출액입니다. 3조 3,323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지난 전기 1분기죠. 1월부터 3월 대비 18.8%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7,358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6.7%가 감소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요 4,504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17.2%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난 1분기의 경우에는 1월부터 3월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항공기 저희가 한 4월 셋째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고 네. 5월부터는 뭐 거의 뭐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이제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좀 열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6월 초인데 이 실적을 우리가 좀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폭이 좀 크게 1분기보다는 좀 증가됐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 막상 실적을 집계하고 보니 지금 매출액은 18.8%가 좀 증가됐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좀 감소된 특이한 어떤 실적 요인이 있었다.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요 70.8%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273.7%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46.6%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숨은 부분은 지난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의 성장세,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큰 폭의 증감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완연하게 좀 회복됐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지금 1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오히려 영업 수익성이 어떤 크게 회복되지 못하는 다소 좀 아이러니한 실적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관건은 대한항공의 지금 최대 관건은 실적 얼마만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업황을 회복하는가. 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 7월과 8월 해외여행의 어떤 급증 국내 항공 수요의 어떤 증가는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좀 크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기 내용은 대한항공만의 별도 실적이기 때문에 2022년 2분기의 수치다. 자, 여기서 보면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종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실적이 다 반영됐던 연결 재무제표 실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대한항공 사업 부분 안에서 발생된 이 회사의 실적만 잠정 공정고시를 좀 발표했기 때문에 8월 14일 이전에 발표 예정인 반기 보고서를 한번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대한항공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좀 공시로서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1분기보다는 2분기 연속으로 지금 깜짝 실적이 좀 나오면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긍정적으로 볼만한지가 저희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대응 전략 저희 어떻게 세워가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차트 보기 전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체크 포인트. 네. 하반기의 실적 1분기보다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네. 3분기와 4, 4분기에 얼마만큼 업황을 회복할 수 있느니까. 그쵸. 자, 이 부분이 중대한 주가 상승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일본 여행 재개. 과연 지금 현재는 단체 비자와 이 비즈니스 비자만 좀 한시적으로 좀 허용되고 있거든요. 네. 개별 개인의 어떤 관광 비자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추가적인 어떤 수익원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조금 더 완화되거나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사실상 한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중국과 한국 간의 여행객 어떤 증가 추이. 자, 이 부분과 세 번째는요. 이게 변수 요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죠. 10만 그쵸. 명대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요인들이 자칫하면 이 여행객의 어떤 수요의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절적 성수기 요인이 반영됐던 2분기 실적보다 3분기에 그래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전망치를 우리가 좀 가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26,400원에 전일 종가 형성을 좀 했는데 네. 지금 이 추세 구간 안에서는 최근 7월 12일 23,300원. 아직 항공 업황의 회복이 다소 좀 더디다. 자, 이 관측은 있지만 확연하게 하반기의 전망치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아가기 좋은 구간까지는 좀 도래됐다. 23,000원에서 25,000원, 23,000원에서 25,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3분기 실적 기조 그리고 4, 4분기 실적 기조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하반기에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대한항공 특성상 저희가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있다면 지금 또 중국과 대만이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업계에 또 영향이 있을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최근에 이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좀 긴장이 사실 이게 고조될 일인가.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지금 이 대만 해상에서의 이 무력 시위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발 항공기 그리고 동남아발 이 노선이 사실상 이 대만 이 상공을 좀 지나가는 노선들이 네.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놀러 그렇죠. 가잖아요. 네. 자, 이 부분이 최근에 이 운항 취소가 좀 됐어요. 어찌됐든 이 군사 훈련의 어떤 긴장 상태로 인해서 운항 취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장기화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크게 걱정할 요인은 아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일시적인 어떤 무력 시위 효과는 좀 있었지만 이게 지금 뭐 하원 의장도 지금 다시금 한국에 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관련해서 뭐 큰 메시지나 어떤 이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중대한 어떤 메시지 포인트는 없었다. 자, 이 점이 사실상 이 대만 이 영공의 어떤 이 운항 취소 관점에서의 어떤 리스크는 일회성이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시 종목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녹스 첨단 소재 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좀 전달을 해드리면 이녹스 첨단 소재 주 사업은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FPCB용 소재, 반도체 그리고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등을 연구하고 개발,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OLED 관련주로도 엮여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자세한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이녹스 첨단 소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OLED 관련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네. 맞나요? 지금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OLED용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에 들어가는 이 첨단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사업 역량은 우리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그리고 이 반도체 FPCB용 이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폴더블 그렇죠. 관련돼서 네. F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이 소재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바로 어제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회사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의 체결 결정.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대신 사주세요라는 계약입니다. 이 공시 보기 전에 8월 1일자 공시부터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기준 영업 실적, 잠정 공정 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연결 기준 매출액은요 1,428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9.04포인트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322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4.1%가 증가됐고 당기순이익은 364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33.2%가 증가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31.8% 그리고 영업이익은 61.8%, 당기순이익은 무려 80.3%가 좀 증가되면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꾸준한 실적 상향 좀 예상하는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좀 달성한 것이죠. 회사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좀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좀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네.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사가 이 공시 하나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의 체결 결정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이 방식은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공시 타이틀 하나. 지금처럼 신탁 계약 체결 결정. 신탁은 회사 자금을 대신 맡겨서 이 대행하는 신탁 회사가 신탁 증권사가 이 회사의 주식을 대신 사주는 역할입니다. 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100억입니다. 8월 4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주식 가격의 안정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회사 즉 이노스 첨단 소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기간은요 NH투자증권입니다. 하단 내용 좀 볼 텐데 일단 100억 원의 회사 유보액을 통해서 8월 4일부터 2월 6일 내년 2월 6일까지 회사의 어떤 주가 안정화를 위한 자기 주식 취득 계약 100억 원을 체결했다라고 보는 공시입니다. 네,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이것만 보면 많은 분들이 주가를 좀 부양할 만한 의지가 기업에게서 좀 있는 것 같다. 긍정적인 뉴스로 좀 많이들 해석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전략이 차트에 드러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일단 자기 주식 취득 계약 자체가 뭐 큰 금액은 아니죠. 지금 뭐 100억 정도의 이 자금이 주가의 큰 부양을 좀 이끌 수 있는 요인은 아닌데 네. 회사가 지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순익, 이익을 좀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금을 활용했다는 점. 이 부분은 회사의 의지로 좀 표명해봐도 괜찮다. 네. 지금 전체적인 어떤 사업 부분 안에서는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지금 OLED 소재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부분의 소재 사업에 전반적인 어떤 이 상승 요인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지금 이 디스플레이나 이 반도체 소재 부분으로만 너무 인식이 좀 되어 있는데 네네. 이 회사는 2차 전지 소재의 이 밸류체인에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크죠. 네. 바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TRS인데요. 현재 TRS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SI 파우더 그리고 SI용 음극재 소재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 핵심 소재의 상용화가 2025년도부터 캐파 양산이 전체적으로 한 12배, 12배가량 좀 늘어날 수 있는 캐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에 오히려 지금 주력 사업의 성장 플러스 자회사 성장을 통해서 외형 가치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 저는 최근 이제 6월부터 초도 납품 좀 시작이 좀 되고 있고요. 7월과 8월부터 그리고 2025년도까지 공격적인 어떤 이 수주 이후에 양산 관점에서는 저는 외형 가치 12배 증가는 굉장히 좀 큰 폭이다. 그리고 회사가 잠정적으로 좀 추구하고 있는 이 TRS에 대한 향후 이 IPO 준비까지 좀 남아있는 모멘텀 이 여부를 주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차트 좀 이어서 볼 텐데요. 네. 현재 주가 0.43% 상승한 34,800원인데 사상 최대의 2분기 실적 기조를 좀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주가 회복률이 가져오지 못했던 이런 배경적인 원인은 하반기에 반도체 산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에 뭐 이 전망치가 좀 다소 좀 부정적인 여론은 좀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월드컵이 있죠. 네. 월드컵에 관련된 이 디스플레이 호환기 그리고 특수 이 소재의 어떤 증가폭을 가져올 수 있는 신작 모바일 이 삼성 모바일 휴대폰의 어떤 출시 네. 이런 이벤트들이 이녹스 첨단 소재 하반기 실적도 주도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타점 좀 수립을 좀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 뭐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3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도래가 된 것은 맞습니다. 32,000원에서 34,000원 구간, 32,000원에서 34,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역시 하반기 실적 기조의 유지 여부를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실을 알아가네요. OLED라든지 반도체, 이제 소재 장비 종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자회사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